안녕하세요, 카이카즈입니다. 오늘은 한창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아바타 물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3년 만에 돌아온 아바타는 3편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고 4편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손익분기점이 2조 원 가까이 되는 거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임스 카메론이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카메론은 속편의 재앙이라 불리며 그가 만든 속편 영화 중 단 한 편도 흥행이나 완성도 측면에서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한 작품이었죠. 2만원이라는 거금을 내고 돌비 시네마로 봤지만 기대한 것 이상의 영상미를 볼 수 있었던 영화라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카메론의 작품이기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인지 실망스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영상미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실제 판도라 행성에 가서 찍었다 해도 믿을 정도로 리얼한 화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마치 해양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영화 대부분의 장면이 CGI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봐도 이질감이나 불편한 골짜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죠. 개인적으로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헬기 추격신을 봤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씬은 주인공이 톰 크루즈가 직접 헬기를 몰아가며 촬영했기 때문에 CGI를 거의 쓰지 않았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사실적인 영상을 볼 수 있었죠. 이렇게 고도의 스턴트와 촬영 기술을 이용해 CGI를 쓰지 않고 찍은 장면과 거의 모든 장면을 CGI로 만들어낸 장면이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것은 아바타 물의 길의 CGI 퀄리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D도 장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과거 3D로 아바타 1편을 봤을 때는 전경과 후경이 그냥 따로 떨어져 보인다는 느낌 정도였다면 아바타 물의 길의 3D는 레이어 사이의 미세한 깊이 차이도 표현되어 있어 한층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미의 진일보는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과학기술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완벽주의 때문이었죠. 그는 영화를 제작하던 초창기부터 영화 과학기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연출했던 1989년작 어비스에서 사람 얼굴을 묘사하는 외계인을 CGI로 만들어냈는데 그 당시 CGI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기술적으로 앞서 나갔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죠. 하지만 카메론은 특수효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속편의 재앙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특수효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좋은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어낸 스토리가 예술성이 높거나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처럼 복잡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의 골자는 단순하죠. 하지만 이야기의 구조가 단순하다고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설로 남은 명작 터미네이터 2를 보면 미래에서 온 로봇 T-1000이 존 코너와 사라 코너를 죽이려 하고 미래의 존 코너가 T-800을 보내 그들을 보호한다는 단순 명료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종말을 막고 인류를 구원하려 노력했지만 무지한 인간들에 의해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받는 사라 코너와 태어날 때부터 인류의 구원자라는 짐을 지고 살아와 오히려 삐뚤어진 존 코너, 그리고 인간을 죽이기 위한 존재가 반대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인간을 알아가는 터미네이터 T-800까지 그들의 서사와 그것을 끌고 가는 스토리텔링은 어느 웰메이드 영화보다 뛰어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바타 물의 길의 스토리는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치고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바타 물의 길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장 크게 아쉬운 부분은 주인공의 서사입니다. 주인공의 제이크 설리는 인간들이 다시 판도라로 쳐들어오자 가족을 지키겠다며 자신의 부족을 버리고 메카이나 부족이 사는 바다로 향하는데요.
여기서 의아한 지점은 제이크 설리가 나비족 전체를 규합할 수 있는 토르크 막토라는 점입니다. 그냥 가족만 대피시키고 나비족 전체를 모아 인간과 맞서 싸우면 될 텐데 가족을 보호하겠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다로 향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굳이 제이크 설리 가족이 바다로 가서 평화롭게 살던 메카이나족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이크 설리의 행동을 더더욱 납득하기 힘들고, 심지어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도 설리가 전투에 참여한 동기는 오로지 가족을 구하기 위함이지 메카이나족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죠. 어떻게 본다면 가족 이기주의로 비춰지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임스 카메론은 주인공 서사까지 훼손하며 바다로 배경을 옮겼을까요? 그 이유는 제임스 카메론이 바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가 초창기에 만든 영화 어비스는 심해를 다룬 작품이고, 타이타닉을 촬영할 당시에는 직접 잠수정을 타고 심해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바다와 해양 생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긴 시간 동안 고래와 비슷하게 생긴 툴쿤이라는 해양 생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툴쿤은 나비족이나 인간과 같은 고등생물로 메카이나족과 서로 소통하고 염려해주는 이웃부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돈을 위해 무참하게 사륙하는 인간들이 나오고, 그들의 죽음을 목격하는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해양생물 보호라는 생각을 심어주려 했던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는 1편인 아바타도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시점의 문제인데요. 1편인 아바타는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의 시점으로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를 목격하는 것과 달리, 아바타 물의 길은 툴쿤의 파에칸이라는 캐릭터의 서사로 인간의 잔인한 포경 활동을 그려냅니다. 파에칸은 자신들을 학살하려는 인간들과 맞서 싸우다 비폭력 평화를 극단적으로 지향하는 자신의 종족에게서 추방당한 캐릭터인데요. 그런 그가 자신의 친구인 설리의 아들 로아크를 구하기 위해 인간들과 싸우는 장면은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가족 이기주의자인 주인공보다는 고래에게 더욱 공감되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포경 반대와 해양 생물 보호라는 제임스 카메론의 의도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물론 그런 메시지를 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스토리를 희생시키고 나아가 주인공의 서사까지 훼손해버린 것이 문제인 것이죠. 거기다 작중 최대 빌런인 쿼리치의 서사도 의문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제이크 설리의 가장 큰 갈등의 주체는 아바타의 몸으로 다시 돌아온 쿼리치와 그의 팀입니다. 쿼리치는 설리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찾는 과정에서 스파이더라는 아이를 잡습니다. 스파이더는 인간의 몸으로 나비족과 동화되어 온 인물로 정황상 쿼리치의 아들로 보입니다. 쿼리치는 점점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되는 스파이더와 정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쿼리치의 서사는 복수극에서 가족극으로 변하게 되죠. 작중 최대 빌런인 쿼리치를 영화는 온정주의적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핵심적인 갈등인 설리와 쿼리치의 대결은 힘이 빠져버립니다. 결국 쿼리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잔인한 악당의 모습이 아니라 스파이더와 나비족 대기 놀이를 하는 츤데레 아빠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죠. 스파이더의 이야기를 빼면 쿼리치의 서사는 생각보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포경선을 자신의 전투에 끌어들여 감독의 메시지를 실현하는 기능적인 역할과 설리의 가족들을 잡았다 놓쳤다를 반복하는 것이 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 다다랐을 때 쿼리치는 잡았다 놓쳤던 설리의 딸 키리를 다시 한번 인질로 잡아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네이티리가 스파이더를 인질로 잡으면서 키리를 놔주게 됩니다. 쿼리치는 복수보다 아들이라 여겨지는 스파이더를 택한 것이죠. 결국 주인공과 빌런의 최후 대결은 가족이라는 주제로 귀결됩니다. 온정적인 빌런과 가족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주인공의 싸움을 보면서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정리해보자면 아바타 물의 길의 스토리는 해양 생물 보호라는 메시지를 위해 납득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갔으며, 가족의 중요성을 다룬 영화답게 무서워야 할 빌런까지도 가족 서사가 부여되어 설리와 쿼리치 간의 대결의 긴장감을 잃었고,
그로 인해 액션 블록버스터의 미덕인 마지막 대규모 액션씬에서 힘을 받지 못해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치고는 스토리적인 면에서 못내 아쉬운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화려한 영상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영화이니 큰 스크린인 극장에서 보시길 추천드리며,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